진짜 똑같아. 그거를 들어.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 과연 우승으로 장식할 수 있을까요? 자, 메시가 현재 35살인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어요. 요번에 6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4경기에서 엄마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5득점 했죠. 은바페랑 공동 1위, 또 도움은 3개 했는데 부페, 그리즈만, 케인하고 공동 1위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역사상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그 전에 바티스투타의 10골을 넘어섰어. 그리고 월드컵 통산 최다 출전 기록도 세웠습니다. 옛날에 그 독일의 마테우스랑 25경기를 동률인데 이제 결승 남았으니까 그것도 단독 1위로 올라설 예정이에요. 요번에 메시가 우승한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 요 논쟁에 엄청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메시의 드리블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메시가 나이를 먹었지만 특유의 패싱력으로 경기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요런 영상을 만들었었죠. 근데 요번에 보니까 드리블 돌파도 여전하더라고. 크로아티아와의 준결승전 3번째 골 어시스트 장면 다들 보셨죠? 이 장면이 메시 드리블의 구성 요소를 거의 다 담고 있는 패키지거든요. 오늘 이 장면을 샅샅이 분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톡. 자, 메시가 그 장면에서 드리블 시작할 때 볼 한번 잡아놓고 그바르디올의 발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살짝 톡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수비수 발에 안 걸리게끔 하는 선수들만의 디테일이에요. 그냥 땅으로 치면 걸리잖아. 그리고 요게 패스할 때도 유용해요. 공간 없을 때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클로즈 컨트롤. 자, 메시가 그 장면에서 툭툭 치고 나가는 거 보면 흔히 얘기하듯 공이 발에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가레스 베일, 굉장히 훌륭한 드리블러죠. 근데 메시보다는 좀 선이 굵고 터치가 적죠. 약간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 자, 그런 베일이 드리블을 할 때 발에 어느 부분으로 볼을 컨택하는지 자세히 보면 발 안쪽 인사이드나 발을 세우고 안쪽으로 꺾어서 요 바깥쪽 아웃사이드 쪽으로 볼을 많이 건드립니다. 반면에 메시는 볼을 발가락 부분으로 많이 건드려요. 자, 이렇게 발을 일자로 세우게 되면 발가락이 땅을 보게 되죠. 메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가락 부분으로 볼을 아주 섬세하게 살짝씩 밀어놓으면서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양쪽 면보다는 발가락 쪽이 감각이 섬세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 드리블 볼 때 볼이 발에 붙어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기어 변경. 자, 메시는 빠른 선수지만 가장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도 그바르디올이 메시를 못 막는 이유? 속도 변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어 변속을 잘한다는 거지. 자, 그바 가지고 노는 그 장면에서도 속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다시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러니까 잡지를 못해. 자, 그리고 메시가 속도를 늦췄다가 언제 다시 올리는가를 살펴보면 이게 또 재밌습니다. 상대 수비가 일자로 따라오다가 약간 자기 쪽을 보면서 몸을 돌리면 그때 다시 직진 방향으로 쳐놓고 뛰어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약간의 방향 전환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메시가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죠. 요거는 프랑스 경기 보시면 은바페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킬입니다. 자, 메시가 35살인데 드리블할 때 보면 짧은 거리 치고 나가는 게 여전히 빨라요. 한 연구에 따르면 스피드나 짧게 치고 나가는 파워, 이런 거는 유전적 영향이 30에서 90%래요. 반면에 지구력 같은 거는 유전적 영향이 40에서 70%래요. 이게 뭔 얘기야? 지구력 같은 거는 노력을 하면 큰 폭으로 향상될 수 있지만 폭발적인 스피드, 최정점의 스피드는 타고나는 게 크다는 거죠. 메시가 그렇다는 거야. 자, 그리고 메시가 짧은 거리를 빠르게 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드리블 쳐놓고 가속할 때 보면 상체를 겁나 숙여 머리를 앞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육상 선수들 스타트할 때처럼. 근데 메시는 바디 밸런스가 좋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상체를 더 숙여도 안 넘어져. 이러니까 스타트가 빠를 수밖에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메시가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빠르긴 빨라요. 근데 경기 내내 대부분 걸어 다닌단 말이야. 그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리버풀에 존 머스 대학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축구 관련 연구 되게 많이 하는 데인데, 여기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속하고 감속하고 혹은 빠르게 방향 전환하는 움직임은 신진대사의 부하를 가속화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폭발적으로 드리블을 막 치다 보면 젖산이 개빨리 쌓인다. 즉 엄청나게 피로해진다. 그러니까 메시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걷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만 빡 힘을 쓰겠다는 거죠. 나이도 많잖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가 이번에 굉장히 잘하긴 했지만 메시 혼자만의 힘으로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올라갔다? 절대 아닙니다. 메시가 걸을 때 그 옆에서 미친 듯이 압박해주고 커버해주는 다른 동료들의 헌신이 없었다? 이건 절대 불가능. 그 와중에 주변 인식. 자, 그바르디올과의 그 장면을 자세히 슬로우로 한번 다시 봐보세요. 메시가 바쁘게 드리블을 하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옆을 봐요. 중앙에 동료가 침투하는지 체크하는 거지. 진짜 짧은 순간에. 뭔 느낌이냐? 우리 남자분들 여자친구랑 데이트 하다가도 힐끔힐끔 다른 여자들 이렇게, 저는 안 그럽니다만 그런 느낌. 팔 사용. 자, 메시가 그바르디올 갖고 놀 때 팔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치기. 메시가 드리블할 때 그바르디올이 자꾸 오른팔을
팔을 넣어요. 메시랑 볼 사이에 자기 몸을 넣어야 뺏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몸을 못 넣더라도 스프린트하는 메시를 팔로 살짝 막으면 느려져요. 툭 막으면서 추진력을 감소시키는 거지. 그럴 때마다 메시는 왼팔을 사용해서 빡 뿌리칩니다. 자, 그리고 메시가 팔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 밸런스 유지.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때 양팔을 넓게 벌리죠. 왜 우리 데이트할 때 기차역에서 이렇게 팔 벌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메시가 그바르디올을 왼팔로 뿌리칠 때 그때 자세히 보시면 오른팔도 옆으로 쫙 뻗습니다. 균형 잡는 거지. 드롭 더 숄더. 자, 메시가 그 장면에서 막판에 바디 페인팅 하면서 터닝 해가지고 제꼈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을 엄청 낮춰가지고 어깨를 아주 낮게 떨궜어요. 이게 바로 드롭 더 숄더입니다. 어깨 한쪽을 떨어뜨린다. 자, 그런데 이 바디 페인팅이 저처럼 깔짝대는 게 아니라 상체를 포함해서 몸 전체가 순간적으로 갔다가 오니까 개 리얼해. 뒤에서 보면 속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메시가 무게중심을 그렇게 낮게 했다가 반대쪽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유도 바디 밸런스가 개 좋으니까. 워낙에 무게중심도 낮고 코어도 탄탄하죠. 자, 그리고 메시의 바디 밸런스가 여전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메시가 그 터닝하고 나서 툭툭 치고 나갈 때 그바르디올이 왼쪽 옆구리를 밀어요. 다른 선수면 무조건 넘어지는 건데 거기서 균형을 잡고 빠져나가더라고. 이거는 몸 전체 각 부위들의 협응 능력이 좋다는 거고, 뇌, 눈, 귀 이런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기관들이 극도로 발달돼 있다는 거죠. 적은 터치로 터닝. 자, 메시가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 터닝할 때 턴을 엄청 빠르게 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첫 터치를 할 때 볼을 꺾어 놓는 각도가 굉장히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돌지. 이 각도가 별로 안 크면 톡톡톡톡톡 해가지고 언제 돌아. 근데 메시의 이 첫 터치 각도가 클 수 있는 게 아까 드롭 더 숄더 한다 그랬잖아요. 그 동작을 하면서 디딤발을 공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기 때문이에요. 그럼 공하고 디딤발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왼발을 이렇게 공 밑에 깊숙이 넣으면서 확 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드롭 더 숄더 자체를 이렇게 깔짝댄다? 그러면 디딤발하고 공 사이에 공간이 없어. 그럼 발을 깊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각도가 나오질 않아. 자, 그리고 빠른 터닝을 위해서는 터치 수가 적어야 됩니다. 메시의 그 장면을 보면 단 2번의 터치로 터닝을 완료해요. 세 번째 터치는 치고 나가는 터치야. 이렇게 빠르게 도니 그바가 막을 수가 있나? 박스 안에 들어가서는 과감하게. 자, 메시가 터닝을 완료하고 여기 박스 안쪽이네? 과감하게 쳐야지 하면서 드리블을 수비 안쪽으로 깊숙이 쳐놓습니다. 요 방향이 아니고 요 방향이에요. 그러면서 팔을 싹 넣어가지고 상체를 그바 앞쪽으로 싹 집어넣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메시가 앞쪽을 차지했죠. 그바가 뒤에서 밀거나 다리 걸면 PK죠. 어떻게 막아? 그냥 놔줘야지. 그러니까 메시가 나이는 먹었지만 수비수가 어떤 공간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체력 좀 떨어지면 어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욜로 칠 줄 아는데. 마지막 어시스트는 가랭이. 자, 메시가 그바르디올 다 제껴놓고 컷백을 줬는데 요게 또 상대 수비 다리 사이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요거 뽀록이다, 뭘 의도하고 줬냐 이러시는데 이거 의도한 거 맞습니다. 선수들은 수비수가 다리 벌리는 타이밍을 대충 알아요. 그리고 메시가 네덜란드전에서 몰리나한테 어시스트한 것도 아케 가랭이 사이로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노린 거야. 메시의 터치는 늦다. 자, 요번에는 그바르디올과의 그 장면과 별개로 메시가 볼을 안 뺏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메시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발을 뻗으면 그걸 보고 반대쪽으로 칩니다. 그래서 안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거는 제가 옛날에 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의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서이기도 하지만 메시는 드리블할 때 터치를 약간 늦게 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메시가 볼을 갖고 있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 무게중심 안쪽에 볼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최대한 가까이. 근데 다른 선수들은 볼을 본인 몸 앞쪽에 둬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바깥쪽에 놓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가 발을 뻗었을 때 그거에 반응할 시간이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공을 조금 뒤쪽에 놓은 메시가 반응할 시간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발 들어오는 거 보고 딴 쪽으로 칠 수 있는 거야. 네, 오늘은 이렇게 35살 메시의 드리블이 여전히 위협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메시 대단해요. 이번에 사실 여기 내전근 사타구니 쪽 부상도 달고 뛰었거든요. 근데도 전성기급 드리블 돌파가 나오네. 과연 메시는 마지막 월드컵을 우승으로 장식할 수 있을까요? 아, 재밌겠다. 세기의 대결 메시 대 음바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바르디올. 아니 진짜 똑같아. 그바르디올. 특수 제작 맞출 필요가 없어. 1,000원이면 돼요. 1,000원. 마스크 한 장이면 됩니다.